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도 너무 이렇게 크고 많은 숙제가 있는데 이거에서 더해서 우리가 또 이제 이웃과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 전체에 대해서 함께 사는 방법들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막 머리가 뜨거우시죠. 예. 그러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하면 또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상생하려면 삶을 찾아야 되잖아요. 삶을 찾으려면 숨통을 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길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인도의 9살 난 소녀입니다. 직접 만든 일명 생존 장치입니다. 숨쉬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화분을 담아가지고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직접 만든 스푸키라는 장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모래바람과 미세먼지, 탁한 공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더러운 공기 속에선 나만 숨 쉬고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식물들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산소를 주는 식물들을 같이 지키고 업고 살아가야겠다 해서 만들어낸 장치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또 처해 있는 또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아마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급속한 기후 변화 이야기 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렇죠? 이미 다 체감하고 계십니다. 정말 근래 한 10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숫자 중에 하나가 1.5라는 숫자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라고 하는 건요, 가장 낮을 때 온도와 가장 높을 때 온도를 평균해서 이것이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온도가 1.5도씨 이상이 되면 그때는 이제 끓는 점을 지나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행동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끓어 넘치고 있는 걸 막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한계선이다 라고 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마지노선이 1.5도씨입니다. 그런데 그 1.5도씨를 이미 아주 너를 띄면서 넘나 들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저희에게 1.5도씨 넘는 2023년 보이시죠? 1.5도씨의 한계선들을 넘은 날짜들이 자그마치 86일, 거의 한 3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미 2월, 3월, 4월 1.5도씨를 넘는 날씨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어떤 상황이 될까요? 미래라고 했었던 1.5도씨를 넘는 날씨가 되면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미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착한 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하 52도입니다. 2월 29일, 올 2월 29일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 저렇게 온통 모래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날씨의 변화가 오는 기후의 재난은 한 가지만 오지 않습니다. 복합적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형태로 나타난다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막이었던 곳이거든요. 중국의 사막이었던 곳이 영하 52도로 얼어버리고 식어버리는가 하면 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4월 달에 두바이, 사막의 도시 두바이가 불과 한나절 만에 수중 도시로 잠겨버리는, 완전히 거꾸로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50도가 넘는 날씨를 4월 달부터 견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과 2달 사이에 영하 50도에서 영상 50도, 100도씨가 넘는 기온 변화를 보입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 몸이 견뎌야 돼요. 우리가 이 차이들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날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 가운데 있는 기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왼쪽 편에
조금 시원했을 때, 파랄 때, 황토색일 때에 태어나서 쭉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평생, 내 평생 이런 더위 처음이다, 이런 날씨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열 질환으로, 그래서 평생을 이제 끓는 날씨 속에서 견디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날씨 겪으셨을 거예요.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우리도 이제 중동의 열사의 나라처럼 감아야겠구나. 여름이 되면 벗고 나서는 게 아니라, 반팔을 입는 게 아니라 너무 뜨겁고 자외선에 몸이 데일 것 같아서 오히려 감싸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미래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을까? 또 이제 열심히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행성도 가지고 있는, 순환하고 되돌이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생태의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1년치를 쓰면 다시 회복을 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게 생겨나야 되고 하는데, 너무 많이 땡겼으니까 회복도 못하고 계속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썼길래 이렇게 경계를 넘었을까를 봤습니다. 2009년, 2015년, 2023년 2015년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알게 된 해입니다.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해가 2015년이거든요. 그 2015년에서 2023년 8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더 위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빨간 수치로 갔습니다. 이건 자원,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구 생태계가 버틸 수 있는 생태 자원 용량들을 완전히 초과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특히 새로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몰라서 측정하지 않았는데, 측정을 해보니 정말 우리에게 위험하구나 하는 것들이 독성 화학물질,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얘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들, 또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구에 넘치게 차버렸구나.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구에 머무는 것들이 넘치게 차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소와 인의 순환 보이시죠? 질소 비료 너무 많이 쓰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농사의 변화나 이런 것들 다시 써야 됩니다. 토지 이용 변화, 토지도 이미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 생물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없어졌구나. 그렇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종교인들은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쪽이 무너져 버렸으면 남은 것들도 당연히 우리에게 남은 것들이 별로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벼랑 끝에 선 우리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벼랑 끝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은 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아시죠? 네,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폭염, 올여름 얼마나 뜨거울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침수, 가라앉아 가고 있죠.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빙하가 녹는 것들은 바다의 높이를 올려서 이제 상당 부분이 가라앉아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빨간 부분들이 다 가라앉을 침수 예정 지역입니다. 서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 강원도 쪽이래나요? 그나마 강원도로 다 이사를 해야 할까요? 이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오르는 물을 퍼내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물길을 막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사실은 식량 위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낸 음식물의 거의 30%를 음식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남은 호사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유럽에서는 이미 곤충을 위한 곤충 사육장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먹을 먹거리는 곤충밖에 없다. 작은 공간에서 빨리 자라면서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은 곤충밖에 없다. 미래 식량은 곤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병들게 하죠. 정신 건강이 너무나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2017년의 회색 그래프와 2021년 초록색 그래프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는 우울증 내지는 공황장애 불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의 통계입니다.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20대의 불안 증상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미안해하고 그리고 걱정하면서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책을 얘기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몇십 년 동안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30년 됐거든요 최소. 그동안에 왜 우리는 계속 상황을 되돌리지 못했을까? 악화시키고만 있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같이 논문을 썼습니다. 해봤더니 세 가지 큰 책임이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존에 하던 대로 내가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젖어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이죠. 두 번째는 전문가 그룹의 잘못된 지식과 정책이라는 겁니다. 전문가 그룹들이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 한계는 뭐냐면 한 분야의 전문성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미칠 다른 파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빼먹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쪽으로 대책을 만드는 것을 이끌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 큰 책임은 여기에 동조한 우리들입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야기 잠깐 들으면 쓰레기 조심해야지, 일회용 쓰지 말아야지, 텀블러 챙겨야지, 그러나 집 밖에 나갈 때는 또 그냥 놓고 나와버리는 이런 우리의 관성들이 결국은 세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의 상황들은 계속 악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잘못된 전문가의 방향, 정책, 제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이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탄소를 가두기 위해서 가장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유치원 어린이들도 압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는가까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산림청에서 2050 탄소 중립 3,400만 톤의 탄소를 가둘 수 있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30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죠. 그 얘기는 추가를 해야죠. 있는 걸 베어버리고 심는 거는 아닌 거죠. 예. 물론 30년 이상 된 나무들은 흡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오래된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로 심는다라고 논쟁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논쟁이 많이 됐으나 정답은 없다입니다. 분명 흡수율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흡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가 탄소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다양한 생명체를 살게 하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생명들의 삶의 터전들을 같이 베어버렸을 때 그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상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물을 가두는 효과들을 가졌는데 홍수, 저기 이제 비 많이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전체의 과정들을 같이 생각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상생의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책임 세 가지 거꾸로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익숙한 관행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전환을 해야 합니다. 무엇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리고 실천의 전환. 그 희망을 만드는 것은 종교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바로 이 자리에서 6개 종단이 모여서 이제 종교인이 나서겠다라고 하고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선언의 약속, 기후위기를 우리는 위기로만 보지 않고 무엇으로? 대전환의 희망으로 만들겠다. 종교는 짧게 한 생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저지른 것들은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찾아가겠다. 희망을 만들겠다. 그러려면 원인을 봐야 되는 거니까 원인들은 산림을 너무 많이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 난민들을 만들어냈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마저 왜곡하는 나의 탐심이었던 것들을 먼저 참회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류의 양심을 회복할 윤리와 도덕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사랑과 자비, 은혜와 공경의 우리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실천으로 이제 너무 과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적을수록 좋다라는 운동을 제안하고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이름은 다르지만 실천해 오셨습니다. 적을수록 우리는 이제 오래 살고, 적을수록 행복하고, 그리고 적을수록 지속 가능하다. 무엇이 적어야 하는지들은 다 아실 겁니다. 원불교는 원불교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실천들을 해왔습니다. 다른 종교도 기독교 기후행동, 천주교 기후행동, 천도교 기후행동, 유교 다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근데 나만 알고 아시는 분들, 실천하시는 분들만 하지 말고 더 넓게 주변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같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역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전환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종교인들만 해서는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가까운 지역부터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의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저는 자원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시켜야 돼요. 쓰고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순환시켜야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자원 순환의 핵심은 서로 나누고 바꾸고 같이 쓰는 거죠.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많이 소개해드리는 사진입니다. 작년 연말에 세계 환경 사진을 공모하는 곳에서 환경 사진 미래 부문 대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입니다. 그 쓰레기 위에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 다리를 만들어 길을 만들어 지나가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실제 모습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왜 그랬어요?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1+1 또 사고 또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아유 흔하게 있는데 뭐 한번 쓰고 버리고 너무 많이 쓰고 버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과인 거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희 원불교의 용어입니다. 호리도 틀림없이 인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렸던 것들은 어딘가에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온갖 화학 물질들이 결국은 돌아오는데 제일 많이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을 나쁘게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플라스틱은 인류가 만들어낸 엄청난 발견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선물이었냐면 가볍고 싸고 오래 쓸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플라스틱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어느새 일회용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오래 써야 되는 것들을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을 한 번 쓰고 버리니까 계속 쌓인 쓰레기들이 결국은 잘게 부서져서 공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다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속에서 돌고 있는 플라스틱들이 어느새 내 몸에 어딘가에 박힐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멀리하고 줄일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은 만드는 전체 과정에서 사실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시작되는 것은 석유잖아요. 석유를 추출하기 위해서 땅을 파기 때문에 땅속에 가둬놓던 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거의 자동차 1억 대에 맞먹는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을 합니다. 버리고 소각하는데 4인 가족 27만 가정이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만큼을 또 소각하는데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잘 쓰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논의를 계속 거듭했으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됐죠. 네, 최종 회의도 올 4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회의가 올 11월 25일부터 한국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한국에서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세계 협약이 채택이 되면 이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해서라도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여러 곳에서 서명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좀 우리 잘 씁시다라는 서명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 5일이면 불과 3일 전이었죠.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내년에는 세계 환경의 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실천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날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날의 실천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 의료 쪽에서도 노인 요양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살아야 되니까 서로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의 방식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돌봄이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기 제일 좋은 곳이 바로 종교잖아요. 종교는 이미 다 저 작은 공동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시작되고 있는 15분 도시라는 개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15분 내 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유통이나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온실가스와 자원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공간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예가 지금 성남에서 시작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 신흥이 아리백이라는 것이 엄청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점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천주교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서 경기도권에서는 성당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한 곳에 이런 자원순환 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따라 배워야죠. 좋은 건 따라 배우고 함께 종교의 우를 넘어서 함께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생의 지구도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핵심은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급격하게 줄어든 생물 다양성들은 결국 우리에게는 식물 품종이 이렇게 상실되면 먹을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동물 개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70%, 94%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남은 것들은 없어진 것 때문에 또 없어지겠죠.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느 하나만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예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1970년대 상황만큼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연 보전과 회복. 나무를 심더라도 보전하면서 심어야 하고, 그리고 심는 데 그치지 않고 가꾸고 키워야 되고. 그래서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곳들에서 같이 다 협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계가 다 나무 심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나무 심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아시아는 지구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사막화된 지역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몇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땅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미세먼지나 황사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들에게 나무 심어주는 거, 거기에 심어준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은총의 숲도 몽골에서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교인들 순례를 한번 갔었는데요. 정말 척박한 땅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몽골에 나무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몇 조 단위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죽었어요. 그 기후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은총의 숲에서는 묘목장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씨앗을 발화시켜서 그 풍토에서 그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을 10년 자랐는데 이제 숲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무릎까지도 오기 어려운 정도의 나무들인데 너무 대견해 하세요. 이렇게 공이 들어가는 일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불교도 하고 있습니다. 경계 없는 모두를 위한 지구숲, 맨 왼쪽에 몽골이고요, 아래쪽에 네팔의 너야버스티 마을입니다. 그리고 청운회와 함께하는 청운숲은 경주에, 또 저희 성지숲, 저희 원불교 탄생 성지가 근원 성지가 있는 곳에 종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큰 숲,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드리 큰 숲
뭐 메타세콰이어 숲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은 주변의 작은 땅들을 활용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마다 작은 숲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한 30여 곳에 이제 작은 숲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숲들은 이런 개념으로 합니다. 일명 퍼머컬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퍼머넌트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나의 당일 종을 쭉 심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게 큰 나무와 작은 나무와 관목과 허브와 우리 작물들이 같이 자라서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벌레를 피해주는 역할도 하고 과실을 잘 맺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엄청 다양한 열매들처럼 보이시죠? 저 모든 것들이 다 감자입니다. 다 수확한 감자입니다. 감자의 종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소 감자 하나 유행하면 그것만 갖다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상실되면서 우리의 몸도 더 건강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땅의 힘과 생물 다양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작물 기르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 다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씨앗들 받은 것들입니다. 다양한 것들, 다양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 종교가 해야 하는 숲과 생명 살림의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익산에 있는 정토 숲밭 저렇게 황량했던 곳에 엄청 다양한 것들을 심어서 1년 내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서 자라서 이제 나눔도 하고 가꾸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수락숲밭 저랬던 곳이 저렇게 이제 숲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들이도 하고 저희 또 신선한 공동의 집이라고 해서 생태 캠프도 하면서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우고 같이 체험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수락숲밭의 작년 여름 모습입니다. 큰 나무와 잡목과 잡목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숲은 밭은 흙을 되살립니다. 나무만 살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흙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탄소를 저장하면서 또 산소를 만들기도 하지만 물도 저장합니다. 식물들은 물을 저장하는 큰 저장 탱크이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집입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하고 유익한 좋은 먹거리를 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나무 심기, 이것이 종교가 상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침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PCC라고 다 아실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자간 협의체, 국가와 정부와 기업과 기업들도 정부들 또 민간 단체들 농민 어민 다 같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합니다. 작년에 나온 최종 보고서의 표지 사진입니다. 어딜 것 같으세요? 어디 이 사진, 작년에 IPCC 6차 보고서 전 세계에 배포된 6차 보고서의 표지 사진으로 희망을 주는 이 사진이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같이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함께 더 너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